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민주당 선거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기호 10번 차은정 민중민주당 후보자입니다. 우리 오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 없었습니다. 1960년 4.19 항쟁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렸지만 우리가 맞은 건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 정권을 끝장냈지만 박정희, 전두환과 똑같은 노태우 정권이 뒤이어 들어섰습니다. 2016년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켰지만 이른바 촛불 정권은 압백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단 한 번, 우리가 꿈꾸는 단 한 번의 성공은 민중민주 정권을 우리 손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퇴진과 다름없는 탄핵을 시켜도, 파도와 다름없는 퇴진을 시켜도 우리 민중에게 돌아온 것은 또 다른 악패 권력, 반민중 권력이었습니다. 이놈의 세상 징그럽다, 못 살겠다 해놓고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해놓고 또 속고 또 믿으며 살다 보니 이번엔 윤석열 독재 정부까지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둔다면 윤석열보다 더한 부정부패 비리범이, 윤석열보다 더 모자란 최악의 무능력자가 윤석열을 능가하는 전쟁광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검찰공화국을 만들고 국가정보원이며 국군 방첩사령부며 이 같은 정보기관을 강화해 민간인 사찰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파괴됐어도 법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검찰 출신들만 살 판이 난 듯합니다. 누군가 사과값이 오르니 간절하지 않던 사과가 간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과며 대파며 이렇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르고 기존의 정치권은 고삐 풀린 물가에 돈풀기 경쟁을 하며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생각하면 가슴이 또다시 답답해집니다. 국제유가는 오르고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각종 공공요금이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입니다. 윤석열의 875원 대파도 총선 날까지만 판매하기로 했답니다. 대파 농사 짓는 농민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파만 먹는 것도 아닌 서민들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용 표심 잡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 윤석열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이 엊그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12.9 참사 때 한 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 한 번, 그리고 이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총 3번째 대국민 담화입니다. 윤석열은 2,000명 증원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인데 더 타당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윤석열다운 태도라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면서 의사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문이 열릴 것이라면서 결국 필수 지역의 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 상업화가 윤석열 정부의 속내였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은 의사들을 윤석열 퇴진투쟁에 나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는 기자들 출입을 막고 폐쇄된 브리핑룸에서 참모들만 참석한 채 윤석열 혼자 51분 동안 떠들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떠들고 나서도 윤석열의 담화 내용에 대해 소위 참모들도 여당 측에서도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대체 누가 말을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은 전임 정권이 이룬 모든 것을 부정하며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윤석열이 바로 세우겠다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무너진 국가 시스템은 윤석열 자신이 앞장서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란 표현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의지였습니다.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뒤를 따라 국정을 운영한다고 나서니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MB맨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도 정책도 MB 정부 시즌 2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은 제2의 이명박근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명박 박근혜도 이렇지는 않았다는 소리까지 들었으니 정치러람이라고 칭찬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죄를 누가 서면해줬는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의 복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타도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심판했던 우리 민족의 손으로 윤석열을 반드시 타도해야 합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100만 촛불을 넘어 반윤석열 항쟁으로 총 걸기를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주민주항쟁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군정과 이승만 무리는 7년 7개월간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3만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가옥과 생산시설까지 모조리 파괴하며 삶의 터전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제주도를 통째로 붉은 섬으로 낙인 찍고 제주 민중항쟁을 반란 폭동으로 간주해 우리 죽음을 합리화시킨 이승만과 미군입니다. 이승만은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 작전이란 이름 아래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놀라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통이 짧으니 다행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참혹한 강경이 벌어졌던 76년 전입니다. 잔혹한 학살극의 주범 이승만과 미군은 1950년 한국전이 발발하자 이른바 예비 검속으로 1천여 명을 또다시 학살했습니다. 윤석열은 이런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로 포장하고 해안의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한반도 공사 하나를 저지했다느니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다느니 온갖 왜곡질을 해댔습니다. 건국전쟁이란 영화까지 만들며 이승만을 미화하는 윤석열이나 이승만이나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빨갱이로 몰아가 진입파 청산을 방해한 이승만이나 일본의 해구엄수 투기 반대를 반국가 행위로 몰아가며 탄압한 윤석열이라 무엇이 다릅니까? 한국전쟁 당시 한강인도교를 폭파해 시민들의 피난을 막았던 그 이승만을 추앙하는 윤석열이 또다시 이 땅에서 한국전이 터진다면 우리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민주항쟁의 또 다른 교훈은 민중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우리 민중을 위한 정권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이승만과 똑같은 윤석열과 똑같고 윤석열보다 더한 작자가 또다시 우리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을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고 민중의 권력을 쟁취합시다. 민중 권력을 쟁취하여 환수복지를 실현합시다.
것입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고 새로운 세상, 환수복지, 민중복지 세상을 실현합시다. 민중민주당이 제주민중 항쟁을 따라 우리 민중과 함께 반민중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 미군 철거, 민중 권력 쟁취, 환수복지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우리 민중의 힘으로 되찾는 그날까지 민중민주당이 앞장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또다시 이 땅의 독재 권력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반윤설 항쟁으로 우리 민중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민중민주당과 함께